제가 준비한 5위입니다. 민주당의 강두구 의원의 얼굴이 나왔네요. 사실 애초에 거대 여당이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총리 인준까지는 꽤 무난해 보였습니다. 이게 대체적인 시각이었고요. 그런데 연이은 의혹 제기에 이제 여당 내부에서도 더는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김민석 후보자 검증에 앞장을 서니까 이제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의 일가를 향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그대로 인준하게 된다면 우리 공직사회의 윤리 기준은 완전히 무너지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국민 불신이 조장될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님이 김민석 후보자의 검증을 충실히 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주진우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십시오. 만약에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라면 우리 당은 모든 의원님들이 나서서 주진우 의원님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검증할 것입니다.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공안검사 주대경이 축적한 재산 일부는 아들 주진우 의원과 그리고 주진우 의원의 아들인 손자에게로 대물림되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범인을 정해놓고 의도한 대로 수사에 단정 짓는 그 못된 기질까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버릇을 여전히 못 버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물론 가족까지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아버지로부터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면 김민석 후보자는 어머니로부터 민주화운동 DNA를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저 부분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70억 번 주진우가 2억밖에 없는 김민석 후보자를 비판할 수 있냐, 이게 여당이 얘기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오늘 아예 기자회견을 강두구 의원이 국회에서 자청해서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 의혹까지 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일단 이 관련된 부분들이 좀 논란들이 특히 여야 할 것 없이 조금씩 감정적으로 또 극한으로 치닫는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부분이고 다음 주에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자와 관련되어서 지금 제기된 의혹들을 얼마나 후보자가 국민들께 잘 설명드릴 수 있는지, 이것이 저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요, 결국 정치인들에게는 동일한 기준, 동일한 잣대가 들이대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듭니다. 예.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이기 때문에 검증 받아야 된다는 것 공감하고요. 예. 그리고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자료도 내고 대답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예. 다만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라는 이유 하에 사실상 이 사람에게 망신을 준다고 한다든지 또는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털어보겠다 이런 자세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것보다는 능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총리로서의 사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질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뒤로 밀리고 있다라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진우 의원 개인에 대한 공격이다라기보다는 예. 사실 총리 후보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치인이라면, 그것도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 동일한 기준에서, 동일한 잣대 하에서 관련된 부분을 국민들께 평가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민주당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예 저 주진우 의원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검사를 지냈고 아버지로부터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 사실 애초에도 그 재산이 많다, 혹은 주진우 의원의 아들이 예금이 많다, 이런 걸 두고 비판했을 때도 이제 할 수 있다는 비판보다, 할 수 있다는 얘기보다는 비판 목소리를 컸는데, 이거는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까지 거론하는 건 그 한두 단계를 더 건너뛴 것 같은데요? 강두구 의원은 DNA 검사를 해보셨는 모양이에요. 주진우 의원은 DNA 검사도 해보고, 다 DNA 또 이 김민석 후보자의 DNA 검사도 해보고. 예. 글쎄 DNA 검사하면 공안검사 이런 게 나오는가요? 정말 강두구 의원은 대학 다닐 때 철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예. 근데 철학을 전공하셨으면 글쎄 이런 정말 연자제와 비슷한 이런 이야기들, 아주 비화학적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결국은 야당이, 특히 주진우 의원이 지금은 사실은 이제 이번
이제 인사청문회 야당 위원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실은 악정부투하고 있는 게 이제 주진우 의원이에요. 예.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지금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 지금 뭔가 해명을 못 하니까 메신저, 즉 주진우 의원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악마화시켜서 이 어떤 발언 자체를 못하게 한다든지 발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겠다. 저는 그 전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정말 강두구 의원은 본인은 이렇게 가족들 이야기를 하면 좋으실까요? 예. 강두구 의원의 할아버지 뭐 위에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강두구 의원은 괜찮으시는 건가요? 정말 이거야말로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선을 넘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공안검사 DNA, 민주화 DNA 이게 따로 있습니까? 이게 공인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저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서로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리 이런 부분에 대한 정치 공세를 한다 하더라도 예. 이런 DNA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거야말로 저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제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 많다, 70억이 된다는 취지의 비판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도 검사였고 뭐 공안검사 DNA까지 물려받았냐, 피해자들과 아예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본질에 집중하고 싶은데 뭐냐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김기웅 대변인. 물론 김민석 후보자가 이 공유했던 글을 썼다 지우긴 했어요.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 인준을 앞두고 뭔가 태도에 대해서 좀 저자세 혹은 좀 자세를 낮추고 내가 좀 소명하겠다. 그리고 일단 총리 인준을 하고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서 새로운 정부를 좀 잘 끌어나겠다라는 취지했으면 이런 정도로까지 같은 여당에서 아마 어머나 같은 공격까지 안 했을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의 일부 인사가 주진우 의원을 아예 법무부 장관 시켜라라는 약간의 이제 애둘러서 하는 비판을 가장 의미 있는 추천이 될 것이다. 국민 검증을 받으면 좋은 기회를 얻으실 덕담이다. 라고 썼다가 공유했다가 지웠거든요.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난 당하고 있다. 그래서 주진우 의원도 한번 당해봐라. 진짜 국무총리가 될 분이 후보자께서 법무장관으로서 주진우 의원을 진짜 진심으로 원해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청문회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결국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 좀 눈높이에 많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제가 볼 때 태도적인 부분이거든요. 해명을 할 때 도리어 하나하나 뭔가 차근차근 어떤 팩트를 통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나는 정치 검찰로 당했다. 그리고 우선순위로 해서 중요한 것들을 물으면 비본질적인 것들을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자를 하면서 여러 청문회를 봤지만 후보자 입장에서 여러 간담회를 하거나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서 정책을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더라도, 그리고 야당에서 수많은 의혹 제기를 하더라도 나는 190석, 지금 여권과 성향이 같은 의석수가 190석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국회에서 인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그런 오만함이 이런 가벼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했다시피 아니 뭐 주진우 의원은 이러면 총리를 임명하라면 되지. 불법으로 점철된 스폰 인생 아니냐. 이건 뭐 일단 야당의 공세와 공격이라고 하더라도 박성미 소관님. 그러니까 태도 얘기를 김기웅 대변인 지적하셔서 박지원 의원인가요? 박지원 의원도 좀 뭔가 김민석 의원이 감정적으로 좀 격양돼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애초에 뭐 여러 의혹이 했을 때 당시 검찰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든지 혹은 어느 언론사죠라고 묻는 질문 등등을 해서 뭔가 좀 더 차분히 대응하면 청문회도 이틀 거치면 충분히 이제 인준까지 갈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태도가 지금의 여러 의혹까지 좀 더 키우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닐까요? 뭐 태도가 좀 강경하다라고 해서
뭐 의혹을 계속 키워야 된다라는 뭐 권리가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의혹은 결국 실체로 확인을 하는 거고 예. 의혹 제기를 할 때는 마땅히 근거가 있어야 그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무리하게 청문회에 어떤 전처까지 부르겠다, 증인 신청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태도가 예. 비판을 받고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그 김민석 후보자가 저는 그래도 꽤 성실하게 차분하게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해명 자료를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여야가 결국에는 청문회 일정을 이틀로 합의한 것도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이 성실하게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담보로 해서 이틀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총리 후보자께서 성실하게 답변하리라는 것을 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처럼 오히려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처럼 뭐 불법으로 점철된 스폰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과도한 공세가 아닌가. 오히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감정적으로 이 인사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청문회가 시작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마치 청문회 과정을 거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의 성실한 해명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아까 한준호 의원이 뭐라 그랬죠? 아까 자막으로 지나갔는데 한준호 의원이 그 야당의 의혹 제기에도 좀 격양된 반응을 쏟아냈고 감사합니다. 겁먹은 개처럼 의혹을 던진다라는 표현도 썼고요. 야당의 위기의식 느낀 거 아니냐. 그리고 아예 아까 강덕구 의원은 주진 의원의 아버지 관련 과거 이제 검사 시절에 수사 얘기까지 하면서 맞받아치고 있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얘기 여야 각각 다 서로 격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김민석 후보자가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중국 칭화대 석사학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항공편 기록까지 공개를 했는데요. 야당은 여기에 또 추가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무리한 일을 했는데요. 월주금에 아침 회의를 하고 7시 회의라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에서 아침 회의를 마치고 중국으로 넘어가서 칭화대에 가서 수업을 들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다가 칭화대가 웃을 일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저만 모르는 칭화대 서울 캠퍼스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각을 이쯤에서 멈춰야 할 것입니다. 며칠 동안 업무 보고도 받았고 일본 총리 보좌관도 접견했고 가짜 총리 행세를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국민을 더 이상 능멸하지 말고 후보직에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오늘 장동혁 의원의 저 비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가 정치 공세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칭화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이 직접 수업에도 가고 이수 요건을 충실히 이행했다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의혹 제기가 있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결국에는 본인의 출입국 기록까지도 내면서 정말 얼마나 열심히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가는 이 자료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이미 기록 자료 아니냐, 또 편집된 자료 아니겠느냐, 원본 자료 내라,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거짓 자료를 냈다는 겁니까? 사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예. 아마 김민석 후보자로서는 이 출입국 기록과 관련된 원본도 저는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설명의 편의를 돕고자 이 부분을 좀 추려서 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예. 여기에 거짓이 있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 공세성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런 식이다라고 한다면 후보자가 어떤 해명을 해도 사실상 답은 정해져 있고 계속해서 끝도 없는 의혹 제기를 하겠다라는 의지로밖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어느 정도 해명을 하고 자료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줄 건 인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아쉬움 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죠. 24, 25일에 김민석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 짚어봤던 얘기는 민주당의 일부가 민주당 사람들은 이제 아예 청문회법도 좀 고쳐서 정책 부분은 공개하고 뭐 도덕적 부분, 도덕성 부분은 비공개를 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하고 있고요. 근데 잠깐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여전히 여야 모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합의가 잘 안 됐는데 과거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한덕수 전 총리 때는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 부친과 모친이 돌아가신 지가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이 두 분의 부동산 거래 내역 일체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이 내역까지 어떻게 집안에서 보관할 수 있는지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970년에 사무관으로 후보자께서 공직에 입문을 하셨습니다. 70년도부터 받으셨던 봉급 내역 일체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50년 전 급여 내역을 어떻게 집에서 다 보관할 수 있겠는지, 또 82년도부터 97년까지 모든 출장 기록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정책과 능력 검증은 실종되고 창피주기, 발목 잡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문회의 원취지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럼 과거에 한덕수 전 총리 청문회 때는 또 당시 야당했던 민주당이 여러 1000건이 넘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뭐 이런 부분. 물론 뭐 한덕수 총리가 이걸 다 낸 건 아니지만 사실 뭐 청문회 때 이거 자료 내라는 거는 뭐 여야 할 것 없이 잘 안 내고, 실제로 아마 그런 장면이 또 연출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4일 첫날 되면 또 여야 청문위원들이 뭐 공방 벌이다가 왜 자료 내냐 안 되냐, 그래 또 오전 다 가고 뭐 이런 상황이 분명히 연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잣대는 항상 같아야 된다고 좀 생각하거든요. 김병주 의원은 좀 전에 말씀을 들으셨는데 저걸 3년 전에 했더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입장이 바뀌니까 정반대의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쭉 정당을 지켜보면요, 민주당은 꽤 이런 거 잘합니다. 아주 그 상대방에 대한 이 낙마시키는 거 꽤 많이 해왔어요. 자, 기억나시겠지만 예전에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도 총리 후보자 됐다가 결국 본인이 이제 수임한 그 금액이 너무, 예를 들어 번 돈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로 본인이 낙마를 했고, 옛날에 뭐 장상 후보자 뭐 등등 부동산 문제라든지 등등이 있으면서 이제 낙마한 총리 후보자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때는 그래도 그 정도에 대한 책임을 졌어요. 자, 그런 사회적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뭐 야당이 제 역할을 지금 못하니까 지금 뭐 김민석 후보자나 이 민주당 입장에서 어차피 저래야 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통과시키면 다 되는 거야 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민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김민석 후보자의 드러난 사안 건을 보면 처음에는 뭐 한두 건이었다가 계속 이게 더 이상 나오는 걸 보면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이 지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칭화대 같은 부분은 이게 사실은 이런 것 자체는 빨리빨리 이제 이 공격에서 제외시켜 버려야 돼요. 더 이상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칭화대는 좀 만약에 저 출입국 기록까지 공개했으면 과도했으니까 그냥 뭐 일단락 시키는 게 맞는데 뭐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것과 집중하지 않아야 될 거를 좀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제대로 이거 하는 사람은 주진우는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대로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이게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덕성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좀 더 진지하게 이런 부분을 좀 해명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역대 예전 분들은 굉장히 그래도 엄격했다, 책임을 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자 연이은 의혹, 아마 다음 주 화요일 직전까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 야당에서 제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죠. 5위까지 만나봤습니다. 중간 점검을 해볼 차례가 왔습니다. 앞서 김문수 전 장관의 대선 출마 아니죠, 당권 출마 저울질 6.25 5일은 지금 정치권의 핵심으로 떠오른 김민석 후보자 관련 이슈였습니다.